여기에서 혹시 제일 비싼 나무는 어떤 거예요? 제일 비싼 건 그래도 아무래도 네. 여기 느티나무인데요. 일단 사이즈가 다르네요. 네,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 소위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점수라고 그러는데요. 점수요? 예, 이게 100점이 넘습니다. 이렇게 랜드마크용으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혹시 금액이 그럼 얼마 정도 금액은 할까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5천만 원이요? 네네. 와, 근데 네. 아까 99년도에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40 초반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 농부로 그동안 일을 해왔고요. 여기 정착한 지는 약 이제 한 3, 4년 됐습니다. 직장 생활이라면 이제 회사원이었다는. 네네네. 사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대명콘도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네. 연봉이 그때 한 얼마 정도? 연봉은 저희가 아주 좀 자부심이 좀 굉장했었는데요. 네. 5대 그룹사의 그 평균치를 줬었습니다. 일단 억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수익은 이건 어떤 형태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그 공사를 많이 나가게 됩니다. 조경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네. 관리까지. 그럼 이제 시작을 하신 지 3, 4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연봉을 네. 뛰어넘었나요? 네, 뛰어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얘는 정성을 아주 많이 들인 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죠. 이런 수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모토가 차별화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방송 열무TV 시즌 2.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 행성자연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는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어떤 공간이에요? 나무 농사를 지은 상품들을 전시하는 판매 전시장입니다. 전시장. 네, 전시장이 두 군데 있는데요. 여기가 제1 전시장이고요. 제2 전시장은 여기서 약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판매하려면 얘네들을 또 키워내는 농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지역에 약 한 7,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럼 키우시는 수종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키우는 나무들은 요 옆에 보이시는 화살나무. 요 뒤에 있는 거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백송, 그 다음에 조형소나무. 요게 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가로수용이라든가 메타세콰이어 뭐 이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배우 지역에 있죠. 여기에서 혹시 제일 비싼 나무는 어떤 거예요? 제일 비싼 건 그래도 아무래도 네. 여기 느티나무인데요. 일단 사이즈가 다르네요. 네,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 소위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점수라고 그러는데요. 점수요? 예, 이게 10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1점은 1파이니까 네. 3.14를 곱하면 얘를 100점으로 봤을 때 3m 14c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벤치를 이렇게 원형 벤치를 대여를 해서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 네. 앉아서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도록 테이블도 좀 놓고 그럴 계획으로 이렇게 랜드마크용으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혹시 금액이 그럼 얼마 정도 금액은 할까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5천만 원이요? 네네. 와,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는 네. 야 너무 비싼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래- 키우신 거는 한 얼마 됐어요? 요거는 제가 매입을 해왔죠. 나이가 거의 1세기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100년. 100년이요? 네네, 100년 가까이 된 나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나무 밑에서 놀았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둘레가 3m 네. 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이 1m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굵기의 이게 나무입니다. 보태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나무가. 네. 그럼 옆에 있는 이런 소나무들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몇 년 키우신 거예요? 얘네들은 제가 묘목 나이 빼고 제가 키운 거로만 25년 차입니다, 올해. 25년이요? 네네. 아니 이거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네, 제가 9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얘네들은 일반 소나무가 아니고 황금 소나무입니다. 황금 소나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남송과 여송으로 구분을 합니다. 얘는 여송, 산의 남자와 계집여자를 써서 질감이 보다시피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좀 거친 아이들이 그 해송계열, 남송이죠. 바닷가. 네네네. 바닷가에서 자라는 소나무. 네. 예, 얘는 삼척사계라는 것입니다. 아. 그 삼척사계절 황금소나무라고 해서 줄여서 그냥 삼척사계. 삼척에서 발견된 거죠, 최초에. 그럼 겨울에도 요 색깔인 건가요? 겨울 되면 훨씬 더 노래집니다. 그래서 사계절 노랗다 그래서 네. 삼척사계입니다. 근데 이게 소나무가 네.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솔잎. 이거는 겨울에도 파랗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게 안 떨어지나요? 솔잎은 묵은 잎. 여기 보시면 네. 올해 자란 아이들이 요겁니다. 요만큼 자랐죠? 네. 그럼 얘가 작년에 자란 아이예요. 예,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거의 떨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털갈이. 예. 이 밑에 떨어진 저런 애들이 얘죠. 네. 지금 옆에 얘가 이제 일반 네. 조선소나무인데요. 조선소나무하고 색상이 좀 확실히 틀리지 않습니까? 네, 너무 다른데요? 저거는 그냥 초록색 느낌이라면
본다면 네, 얘가 일반 네. 소나무예요. 요거는 약간 연두빛이 나는. 네네네. 이제 점점 이제 노래집니다, 지금부터. 아. 그래서 겨울 되면 최절정을 이루죠. 근데 저쪽에 네. 열대식물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아, 횡성이잖아요. 네. 네, 네. 횡성인데 열대식물이 그 네. 노지에서도 이렇게 네. 월동을 하나요? 네, 노지에서 월동시키는 방법은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를 재배를 했는데요. 예, 저희 나무요? 큰아버지께서 네. 이거를 오래전부터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 제가 요걸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작년에 무료 나눔을 하고 남은 것이 요는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바나나가 맺혀 있죠. 아, 이게 바나나구나. 네, 네. 그 이제 모양만 보는 건데 지금 토질이 안 맞아서 그런지 올해 네. 뭐 크게 자라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차이 때문에 관상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무료나무를 하셨다고요? 네네.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요. 제가 네.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월동을 할 때는 네. 약 한 1m 이내에서 두목을 해서 왕겨를 덮어서 비닐을 씌우고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 월동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년에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자라는데 얼마 네네. 걸려요? 금방 올라갑니다. 아, 순식간에? 네네. 지금 얘가 네. 지금 열매 때문에 잎이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여기에 영양분이 집중이 된 거죠. 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인 놈인데 겨울에는 트리를 여기다 달고 있습니다. 진짜 트리 같이 생겼는데요? 네네네, 트리용이죠. 원추형으로 키우고 있는데 네. 쌍간으로 올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가지가 두 가지. 그러네요? 예, U자형으로 돼 있죠. 수형을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네, 이런 건? 요렇게 해야 희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혹시 네. 노하우인가요? 뭐 노하우랄 건 없고요. 일단 그 아이디어의 차이겠죠. 좀 창의적인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나무가 됐든 묘목부터 성목까지 어느 정도 한 10여 년 정도 키우다 보면 나름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무의 성질과 특성을 그다음에 생리를 알기 때문에 네. 얘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 99년도에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40초반이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 농부로 그동안 일을 해왔고요. 여기 정착한 지는 약 이제 한 3, 4년 됐습니다. 잠시만요. 네. 99년도에 시작을 하신 거고 네. 정착한 지는 3, 4년 됐다. 네, 주말 농부로 그동안은 이제 농장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을 한 거죠. 직장 생활이라면 이제 회사원이었다는. 네네네, 사기업이었습니다. 전공은 이쪽이 아니었는데 너무 저한테 적성이 맞아서 제가 후회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대로 편입을 해볼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농원들을 탐방하면서 어깨너머로 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혹시 회사가 네. 어떤 회사였는지 제가 첫 직장은 그 4학년 2학기 때 첫 취업 나온 곳이 대우자동차였고요. 대우자동차에서 대기업을. 3년 근무하다가 대명콘도가 그 창립하면서 네. 대명콘도 쪽에서 자동차 출신들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출신, 대우자동차 출신, 기아자동차 출신들이 제 동기들이 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대명콘도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장으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혹시 네. 연봉이 그때 한 얼마 정도? 연봉은 저희가 아주 그 좀 자부심이 좀 굉장했었는데요. 네. 5대 그룹사의 그 평균치를 줬었습니다. 뭐 삼성, LG 네네네네. 그런 회사에서 주는 거에 평균값을 줬다. 네네네. 일단 억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버신 돈으로 네. 계속 꾸준히 네, 조금씩 투자를 많이 투자하신 거예요? 했습니다. 예. 오로지 온리완이었습니다. 나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얘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나무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조형이긴 하지만 자연미가 제일 멋있겠죠. 우리 조경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 자연미가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조경에서는. 그런데 저도 네. 이제 그거를 따라서 제가 인위적으로 이 나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생각을 잘 많이 안 해봤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자연에서 직선이 거의 없네요 진짜. 그렇죠. 그 영국의 그 조경학자 그 켄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유명하죠. 그게 기본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전업으로 뛰어드셨으니까 이제는 취미가 아니라 생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뭐 수익은 이건 어떤 형태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수익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도 물론 개개별로 팔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주로 그 공사를 많이 나가게 됩니다. 조경 공사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네. 관리까지. 그럼 이제 시작을 하신 지 3, 4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연봉
네네. 뛰어넘었나요? 네, 뛰어넘습니다. 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25년 동안 얘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조형소나무 하나를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와이어로. 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끈을 매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아까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는 말의 뜻은 네. 이 소나무가 밋밋하게 일자로 올라간 거하고 이렇게 곡이 들어가서 물 흐르듯이 이 줄기의 흐름이 네. 멋있으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 미관상 보기에도 훨씬 직관목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네. 뭐 아까 뭐 저희가 사실 그냥 그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뭐 5천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건 100년을 키운 네네. 어떻게 보면 나무고, 여기 있는 나무들은 아까 뭐 또 25년 키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25년 치고는 되게 저렴한 가격이겠네요. 그럴 수도 그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건 혹시 방금 설명해 주신 거는 금액이 어떻게? 최소한 3,400원 받아야죠. 25년 키우고 네네네. 3,400만 원. 네. 그럼 사실상 수익성이 좋은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또?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 우리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간 나무죠. 얘 같은 경우에는 네. 화살나무는 대표적인 관목이죠. 예, 관목의 특성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소나무 보신 것처럼 주간이 없이, 두 줄기가 없이 이렇게 가지가 아주 다양하게 뻗어나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나무, 주간이 불분명한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죠. 얘는 둘레가 지름이 15에서 20cm가 나오는데요. 얘는 정원수용으로 제가 키운 것이죠. 그만큼 희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을 수배를 해보면 이런 나무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겠지만은 거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이 그래서 지금 같이- 화살나무가. 네, 그리고 화살나무는 단풍나무 3대 수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개, 네. 예, 그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풍이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질감이 거칠지만 남성적이죠. 네. 아. 여기 보시면은 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화살 깃이. 우와. 예, 오, 그래서- 진짜네요? 네, 그래서 얘는 질감이 좀 거칠어요. 그래서 좀 남성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요런 건 그러면 보통 금액이 어떻게 돼요? 보통 한 250에서 3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네. 질문을 뭐 이 나무는 얼마 정도 해요? 저 네. 나무는 얼마 정도 이렇게 질문 계속 드렸잖아요. 네네. 제 생각에 이게 소비자들이 궁금한데 차마 말 못하는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대신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또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런 식물 같은 경우들은 네. 조금 금액을 소비자가 판단 내리기가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판매자가 그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서 그냥 그래요? 그 가격인가 보네요 하고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요걸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네. 이게 내가 이 가격에 사는 게 과연 합리적인 가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달청에 지금 수종별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나무 굵기, 높이, 크기, 그 다음에 수감폭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형이냐 자연산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 정해진 가격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달청이 19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폐지가 됐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 LH공사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업으로는 뭐 트리디비라든가 요런 데 조회를 해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규격, 지름이 몇 센치, 높이가 키가 얼마 요런 식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목대 가격이 나와 있고 작상 가격이 나와 있고 도착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대라는 것은 이 나무 값만 지불을 하시고 본인이 캐가시는 조건, 작상은 작업 상차의 준말, 생산자가 작업을 해서 상차까지 해주는 조건, 그 다음에 도착도는 말 그대로 집 앞에까지 내려주는 거를 도착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을 결산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네.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사실은 이 가격이 과연 가치가 있는 가격인지 그 값어치만큼 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예. 아까 전에 자연적인 게 가장 좋다.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데 네네네. 이게 조금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좋은 질문하시는 좋은 분들 계실 질문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연미를 벤치마킹을 해서 인위적으로 조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 조형소나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자연미에 가깝게끔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을 네. 때는 자연산이 훨씬 더 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네네. 제가 조금 더 짓궂게 질문을 드리면 네네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르거든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런데 희소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네. 옳은데 산에 있는 소나무들은 거의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키가 작으면서 줄기가 굵고 수피가 돌출이 많이 돼서 고태미가 있어 보여야 네. 가치 인정을 받잖아요. 수형이 좀 차별화돼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떤? 네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얘는 가브리형을 모토로 해서 제가 좀 변형을 시켜서 저 일명 제가 이름을 짓기를 퓨전 가브리형이라고 졌어요. 물론 조형소나무지만 가브리는 한쪽 면만 있죠. 이렇게 네. 여기 중심으로 해서 한쪽 면만 있는데 양쪽으로 펼쳐놓은 거죠. 날개처럼. 얘는 정성을 아주 많이 들인 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죠. 이런 수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모토가 차별화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생김새가? 네.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오시면 골프장 같은 데서 이제 네. 랜드마크로 숙제하려고 몇 번을 찾아오시고 하는데 제가 아직은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완제품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때 좀 판매를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요건 혹시 몇 년 자란 거예요? 이게 묘목 나이 빼고 올해 25년 차입니다. 묘목은 보통 한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묘목은 한 4년 정도, 3, 4년 정도 키우죠. 그러면 보통 한 28, 9년 정도 된 거네요?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되게 저렴하네요, 또. 네, 맞습니다. 28, 9년을 키웠는데 1,500만 원이다. 물론 이게 뭐 이런 나무들이 100개, 뭐 300개, 1000개 뭐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거는 정말 희귀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가치가 또 인정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궁금한 게 전업으로 이제 하신 지 3, 4년 되셨는데 후회는 없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후회 절대로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나무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하고 대화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예, 그 정도로 얘 나무 상태를 보면 얘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제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대만족입니다. 열무TV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익히 뭐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그 채널이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끝으로 시청하시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행성 자연수목원에서 다양한 수종을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행성 자연수목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창에 행성 자연수목원을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구경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